본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 제 수입이요? 네. 저는 월급제로 하고 있는데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은 저한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건 자,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바로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저희가 뭐 시작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포크레인 기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포크레인이 맞는 건지 뭐 굴착기가 맞는 건지 굴삭기가 맞는 건지. 이제 포크레인이라는 말을 보통 주로 많이들 쓰잖아요. 그 포크레인의 유래가 그 기계에서 유래가 된 게 아니고 회사 이름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들어온 포크레인이 포클랭이라는 회사 거였어요. 근데 그게 프랑스 회사인데 영어 읽듯이 읽으면 포크레인이래요. 프랑스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포크레인 하다가 포크레인이 된 거예요.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네. 그 원래는 뭐 가수 지망생을 준비하셨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수랑은 정반대인 직업이잖아요.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이제 21살, 22살 되면은 군대를 가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군대를 아직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압박감이 있잖아요. 나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포크레인을 하세요. 네네. 보험 하나 들어놓을 겸해서 네, 포크레인 면허를 따고 군대를 이제 굴삭기 장비병으로 복무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적성도 잘 맞는 것 같고. 아버지의 어떤 영향도 조금 있는 편이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만약에 안 하셨다면 안 했겠죠. 굴착기 기사가 구체적으로 조금 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굴착기로 이제 다 건물을 허물고 토목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가야지 그때부터 다시 건물을 올리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좀 다져놓는. 그래서 건설 경기를 첫 번째로 타요. 굴착기 장비가 일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뭐 덤프트럭 아시는 장비들 있죠. 뭐 시멘트 트럭 뭐 이런 거. 왜냐면은 덤프트럭에도 굴착기가 실어줘야지 얘가 이거를 실어서 운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타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차라리 뭐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맞죠. 그러면 이제 굴착기 기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는 회사 소속 기사예요. 회사가 일을 따오면 회사 장비를 가지고 저는 일만 나가는 거예요. 몸만. 보통 가면은 8시부터 5시까지 9시간 7시까지 현장에 도착을 해서 그 현장 분들이랑 같이 아침을 먹고 뭐 7시 반, 7시 40분쯤 되면은 기계다 보니까 예열을 시켜줘야 돼. 엔지니어 이런 거를 예열 시키면서 이제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뭐 무슨 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짜는 거죠. 내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시네요. 아무래도 또 밤이면은 어두워서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어두운 것보다 사실 민원이 왜냐면 5시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퇴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죠. 집에 와서 그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제 집 앞에서 공사를 해도 그래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이 일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좀 중요한가요? 장비 일이 인맥 혹은 뭐 백? 백. 아무 하나도 없어도 하기가 좋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워크넷이나 이런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취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전에 있던 회사에서 현장에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타운하우스 식으로 집 짓고 그런 현장이었는데 그 집을 계약한 사람 중에 장비 사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앞에서 이제 막 작업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린 놈이 하고 있으니까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알게 돼서 어떻게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장님도 계시고 한 군데 두 군데만 자기가 좀 발품 팔아서 열심히 뭐 찾아다니고 하면 다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다 돼요. 뭐 무슨 일을 하든 다 똑같이 내가 어떤 그런 각오만 돼 있으면 공평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자격증이나 이런 필요한 요건들이 또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굴삭기 면허가 있어야겠죠. 필기는 그냥 뭐 하루 이틀 정도 진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실기에서 진짜 많이 떨어져요. 제가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실기 시험장에 30명이 왔는데 7명이 붙었어요. 저 포함해서. 실기 시험이 이제 주행 한 번이랑 굴착하는 시험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근데 주행에서 다 떨어져요. 주행에서? 운전면허가 따로 필요 없나요? 운전면허는 필요가 없는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라고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면허 받을 때 신체 검사하잖아요. 그게 똑같이 있어야 돼서 그걸 받던가 아니면 뭐 면허가 있으면은 그게 면제고
그런 식이에요. 본인께서는 회사로 출근을 한다고 했는데 개인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일을 하는 경우가 한 3-4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저처럼 회사의 기사가 되는 거. 그 두 번째는 비슷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장비를 한 대 가지고 있는 사장이에요. 근데 거래처는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내주긴 해야겠고 그런 분들이 장비를 이렇게 몇 대 사요. 어쨌든 내가 탈 한 대 빼고는 굴릴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기 사무실. 중요한 게 이 회사 기사랑 중기 사무실 기사랑 다른 게 뭐냐면 회사 기사는 회사 일만 나가요. 뭐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다가 뭐 담벼락 하나를 모르고 넘겨뜨렸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요. 근데 두 번째 중기 사무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는 결국 내가 사장인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내가 장비를 사서 내가 사장이 돼서 내 장비를 내가 굴리는 거. 아, 네네. 부담이 좀 크겠네요, 그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도 되고 거래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있고 그럴 때 하는 거고. 굴착기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굴착기가 2개가 있거든요. 트랙으로 돼 있는 거랑 바퀴로 돼서 자동차처럼 바퀴로 해서 굴러가는 거랑 6W라고 하는데 저희는 0.6에 휠이 다 해가지고 6W예요. 그 장비가 가장 많아요.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하는데 1억이 아니다. 1억 한 3-4천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가지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딱 막 딱딱딱딱 뚫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그런 건 다 별도예요. 뭐 이렇게 건물 파쇄하는 이렇게 크라샤라고 있는데 이렇게 가위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는 1,000만 원 넘고 뭐 2,000만 원까지 하고 작은 장비는 3,000만 원에서부터 진짜 비싼 거는 막 8억, 7억, 8억 뭐 이렇게 가죠.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봤던 거 중에 제일 비싼 거는 8억이었어요. 포크레인을 유지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뭐 보험료나 뭐 기름값이나 이런 기타 등등 포함해가지고. 보험료 같은 거는 제가 제 명의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고 몰라서 저는 이제 20일 좀 큰 장비를 타는데 그 장비는 1억 한 7, 8천 정도 해요. 장비만. 차랑 거의 비슷하게 60개월 정도 할부를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300만 원. 네. 그냥 그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300만 원 정도 나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샤 있잖아요. 그런 거는 1시간에 뭐 20리터씩 먹고 그래요.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제 100리터 정도, 10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쓰는데 경유 한 1,500원이라고 환산해보면 하루에 15만 원이겠죠? 코끼리가 이제 풀 많이 먹는 것처럼 이제 그 굴착기도 경유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막 보다 보니까 저도 차가 경유인데 그 기름값에 대한 그게 약간 무뎌진다 해야 되나? 얼마 안 나왔네? 네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건설 회사 사장이면 비싼 굴착기를 쓰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더 줄 것 같거든요. 그럼 비싼 굴착기를 쓰는 분들한테는 좀 페이가 센 편인가요? 어떤 브랜드를 타든 장비 이제 크기가 똑같으면 단가는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앞에 아까 말씀드린 버킷을 달 수도 있고 뭐 브레이커를 달 수도 있고 크라샤라는 걸 달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져요.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이제 액세서리나 그렇죠. 크기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뀐다. 브랜드와는 상관없이. 브랜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굴착기 기사를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많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자격증을 따서 처음 일을 하면 부기사로서 일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부기사에서 기사까지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진짜 자기가 하는 만큼이에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근데 1년 정도는 해야.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말하는 건 현실적인 그런 건 아닌 게 저는 군대에서 다 배워서 나왔기 때문에 맞죠. 저는 바로 기사를 탔어요. 그렇네.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네요. 군대가. 본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 수입이요? 저는 월급제로 하고 있는데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은 저한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건 300만 원 전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다 그 정도 버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이제 완전히 A급 기사는 아니라서 진짜 A급 기사 기준으로 월급제로는 50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가 최고 대우예요. 월급제 장점은 한 달에 20일을 하든 뭐 10일을 하든 계약한 월급이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일당제로 하면 10일 하면 10일 한 만큼 나오고 20일 하면 20일 한 만큼 나오는데 일당이 단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일단 수입이. 엄청 세구나. 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날씨를 타다 보니까 이게 장마철에는 이제 일이 없고 겨울에 이제 한겨울에 또 추우니까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당제를 하다가도 장마철이나 겨울이 되면은 월급제로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차처럼 주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고 혹시 아세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 그런 중장비부터 해서 버스 주차장인데 그런 데다 대놔야 돼요. 근데 일단 어쨌든 내가 아침에 끌고 가야 되잖아요, 장비를. 장비가 무겁고 무게중심도 높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고 속도가 35km. 그러니까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시간에 많이 가면 한 15km? 근데 거리가 예를 들어서 20km예요. 그러면 7시까지 가려면 5시에는 나와야 돼요. 작업장까지 갈 때가 진짜 조금 거리가 되면 그때부터 이미 힘 빠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힘든 점이긴 한데 좀 위험한 적이 있었나요? 철거 작업이 있고 토목 작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둘 다 위험해요. 왜냐면 철거는 일단 건물을 하면은 성면가루 같은 게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고압 세척기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단 말이야. 사람이 들고서 잠깐 딴 생각하고 일로 돌아버리면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 없으면 어딘가 간 거잖아요. 뭐 일로 갔을 수도 있고 뒤로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위험하죠. 내가 한순간에 사람을 어떻게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고 한순간에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좀 곤두서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이. 그러면 철거나 부수는 작업을 할 때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나요? 빵빵빵 막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기보다는 제가 해본 경험은 1층만 해도 하다 보면은 엄청 곤두서요. 이미 서 있어요. 옆에 사람 있지? 나도 다치면 안 되지? 옆에 뭐 허물면 안 되는 것도 있지? 근데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 담장을 넘기는데 제가 담장을 당겼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탁 넘어와요. 그런 데에서는 좀 약간 재밌다 그런 건 있는데 통쾌하다 진짜 속 시원하다 그런 건 있는데 부시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해소돼 이렇다기보다는 하면서 사실 더 스트레스를 받죠. 일단 저는 최대한 회사 일 오래 하면서 5년 열심히 해서 제장비 사서 장비 일도 하고 건설 회사도 하고 하면서 좀 사업 여러 가지 해보는 게 그게 목표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 거 운전하면 또 다르긴 하겠어요. 아니, 그거보다 이제 돈이 모든 일에 좀 중요하죠. 돈이 중요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불찾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있는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결국 10년 뒤쯤 되면 다 은퇴를 하실 분들인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져가시던 일을 다 제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도 괜찮고 뭐 진짜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저는 진짜 좀 두 분한테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죠. 저희도 천천히 한번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일단 열심히 부딪혀 보시는 게 결국 하는 만큼 1년을 하면 1년 한 만큼 2년을 하면 2년 한 만큼 돌아오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시고 혼나시고 하는 게 훨씬 더 배움이 빠르기 때문에 정말 작은 일이라도 아니면 그냥 공사장 인부로라도 가서 한두 번 경험하시면 그런 것도 많이 되니까 추천드립니다.